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정신 차렸다 김문수. 제가 이 자유파 정론 방송을 지향하는 이 유튜브로서 저도 저 조중동이나 저 이 기성 언론, 저 허접한 저 기성 언론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각종 정치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뭐 파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무슨 특종 임내, 무슨 단독 임내 하면서 시청자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 정치가 워낙 예민해서 저는 무슨 특종 터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고성국 TV를 어쩔 수 없이 인용도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 자유파 정치인들이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정신차려 김문수 칼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김문수에 대한 엄청난 비판,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수선해진 이 반 이재명 전선을 다시 정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제가 저 스스로도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김문수 단독 인터뷰를 오늘 게재했는데요. 뭐 저기서 뭐 다른 데서 한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뭐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맞춤형 후보가 김문수다라고 김문수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칼럼 인터뷰에서 이 대목입니다. 이재명과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 나다. 이재명의 도정과 나의 도정을 비교해보라. 네, 김문수는 이재명 전에 8년을 도지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그 후에 이제 이재명이가 도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대조가 가능하죠. 이 김문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보다 몇십 배 이상의 개발을 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의혹 하나 제기된 바가 없다.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다산 신도시 뭐 이건 다 대장동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또 평택 삼성전자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파주 LG 단지 조성 이것도 뭐 아주 그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도지사 8년 동안에 해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측근 중에 누가 비리로 구속된 사람이 있냐? 그 흔한 의혹 하나 제기된 적이 있냐? 근데 이재명이는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4년 하는 동안에 이 수많은 의혹을 만들어냈고 측근들이 구속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김문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이다. 이재명과 가장 대조적으로 이재명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고 그러면서 아무런 잡음도 없이 일을 해낸 사람이 나다. 대조가 가능하다. 비교해봐라. 제가 이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문수의 인터뷰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실망하고 또 지지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김문수가 자유우파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자유우파 정치인 중에 김문수가 이재명을 꺾을 확실한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하면 김문수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과연 김문수가 이재명을 꺾을 유일 후보냐 이거예요. 김문수가 아니면 누구냐? 과연 나경원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한독수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철우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모든 기준과 잣대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바로 그 점을 김문수가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정신 차렸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주말에 좌스럽다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어요. 좌스럽다. 이 좌파스럽다. 종북 주사파스럽다. 이재명스럽다 이런 뜻인데, 좌스럽다. 이 생긴 것부터가 딱 보면 좌스러운 자들 있잖아요.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착 보자마자, 멀리서 보자마자 뭔가 좌스러운 냄새가 막 뭉게뭉게 막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도나 말투가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별종인 이재명이는 좌스러운 것들 중에서도 아주 독종이라서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는 보통의 무기로는 안 된다. 맞춤형이어야 된다. 웬만큼 좌스러운 자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무기로 격퇴가 가능한데, 별종 중에 별종, 독종 중에 독종인 이재명이라 이재명을 꺾으려면 이재명에 맞춤형 무기가 필요하다. 이제 옛날에 그 전쟁을 할 때는 제일 많이 썼던 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썼던 게 활입니다. 활은 먼 거리에서부터 총이나 그 대포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때는 활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활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고, 또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쓰는, 옛날에 중국 저것들이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오랑캐라 그러면서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 한민족한테 붙여진 이름이 동입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인데 이 이자가라고 하는 게 활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상형 문자의 뜻이. 그 정도로 활을 잘 쐈어요. 그러니까 저 당태종의 누나를 꿰뚫었던 건 또 활 아닙니까? 네, 이순신 장군도 수전 이전에 육군이었는데 그때 이 활을 그렇게 잘 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게 지금의 양궁 챔피언까지도 연결됐을 거라고들 생각들을 하죠. 이 활입니다. 근접전으로 가면 이제 각 나라마다 칼의 종류가 달라요. 돌을 쓰는 데가 있고 검을 쓰는 데가 있고 또 창을 주로 쓰는 데가 있고 검도 단검을 쓰는 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오늘은 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활 중에 말이에요. 활 중에 두 가지 특수한 활이 있어요. 그 전쟁 영화 보면 잘 나옵니다. 왜 이 총처럼 이렇게 해서 쏘는 활 있잖아요. 기계식으로 쏘는 거. 그걸 쇠뇌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노라고도 그러죠. 이게 엄청 강력해요. 여러 대를 막 한꺼번에 쏠 수 있는데 다만 이걸 장전하고 끌어당기고 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쇠뇌는 단거리 접전에서는 안 씁니다. 매복을 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또는 약간 거리가 떨어졌을 때 워낙 사거리가 잘 나가니까 막 1000m까지도 날아가니까 그래서 원거리에서 또 매복해 있다가 딱 준비된 상태에서 쓸 때 쇠뇌라고 하는 무기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편전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이 통 같은 기구에 딱 넣어서 한 30cm 정도, 보통 화살이 좀 이 정도 길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 깃털을 달아서 회전을 줘서 이렇게 날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절반 정도로 짧은
짧은 화살을 쏘기 때문에 애기 화살이라고도 그래요. 애기살이라고도 불리는 이 편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쇠뇌하고 달리 직접 이렇게 해서 딱 쏘는데 이게 엄청 강력합니다. 화살보다 또 작기 때문에 적이 날아오는 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강력합니다. 그 관통력이. 이게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쓸 수 있는 활이에요. 제가 뭐 잘 모르는 이 옛날 무기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별종 중에 별종. 우리가 상대해야 될, 우리 앞으로의 우리 자유우파 후보가 상대해야 될 저 종북주사파의 적장이 별종 중에 별종, 독종 중에 독종인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한테 딱 맞춤형 무기로 장착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맞춤형 무기로 무장된 후보가 누구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저는 김문수가 인터뷰 하루 만에 정신 차렸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재명의 맞춤형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나경원도 조금 전에 대담한 나경원도 이재명의 맞춤형 무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도 맞춤형 무기, 황교안도 맞춤형 무기고 이철우도 맞춤형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누가 더 이길 확률이 더 높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는 수십 가지의 변수들이 있어요. 뭐 이미지가 괜찮다, 뭐 중도 확장성이 어쩌다, 뭐 말을 잘한다, 뭐 TV 토론에 능하다, 뭐 세력이 많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느냐예요. 맞춤형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후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종 중에 별종, 독종 중에 독종인 이재명의 딱 맞춤형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김문수가 정신 차렸다고 하니 여러분, 김문수는 그럼 과연 이재명의 맞춤형 후보의 경쟁력을 갖고 있냐, 폭발력을 갖고 있냐,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김문수를 보고, 다시 한번 나경원을 보고, 다시 한번 윤상현을 보고, 다시 한번 황교안을 보고, 다시 한번 이철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